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 시작으로 쭉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카이더 몬테로랑 포비치가 붙습니다. 카이더 몬테로는 제가 요즘에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중간에 한번 자빠진 적이 있기는 해. 샌디에고한테 4.1이닝 동안 5실점으로 조금 아쉬웠었다. 그래도 뭐 이닝 히팅이 조금 아쉬워도 얼추 잘해주고 있어. 더구나 가장 최근 경기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에서 9이닝 완봉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3피안타밖에 안 맞는 경기, 그냥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바로 최근 경기에서. 반대로 포비치는 최근 경기들 중에서 얘가 이제 콜업된 지 한 5경기 정도 됐거든요. 대여섯 경기 정도. 5경기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번 7.1이닝 동안 무실점 경기 3진 10개 잡고 화싹이란 좀 약팀한테 잡은 거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이닝 이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선발은 저는 몬테로의 우세를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2년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월드 시리즈에서 그때 팀 방어율이 3.75였었다. 이때 당시에 아마 벌렌더랑 슈어저 있었고, 덕피스터, 아니발 산체스, 릭 포셀로 막 이런 애들 있었거든요. 이때보다도 오히려 그 올 시즌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이런 불펜 방어율이 선발 방어율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은 2014년일 건가 이게 아마. 이때는 벌렌더, 슈어저의 데이비 프라이스, 그리고 아니말 산체스, 릭 포셀로, 이런 라인업보다도 올 시즌의 선발 방어율이 더 낫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디트로이트가 사실 정규 선발 로테이션은 몬테로라든지 스쿠발 얘네밖에 없어. 그 전에 KC 마이즈나 이런 애들 나가리가 됐으니까. 대신에 롱맨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오프너 쓴 다음에 젊은 선수들로 롱맨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먼스라든지 어제 나온 허더, 그리고 이제 타이 매든 이런 애들 쓰는데 젊은 애들이 되게 잘해줍니다. 이래가지고 디트로이트 선발진의 방어율이 정말 뛰어나다는 소리거든요. 이 와중에 볼티모어 빠따 개판입니다. 개판. 볼티모어 어제는 뭐 파란다 쳐가지고 승리를 간만에 하긴 했지만은 번즈가 조금 잘했고요. 그전에도 뭐 1안타, 8안타,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도 안 됩니다. 지금 볼티모어는. 물론 디트도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타율이 2할 오픈 1리니까 오히려 볼티모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오늘은 선발도 디트로이트의 우세를 봐줘야 될 것 같고, 케이드 포비치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따적으로도 저는 볼티모어가 디트보다 낫다는 생각이 요즘 잘 안 들어요. 그나마 이제 산탄데레 같은 애들 홈런 같은 거 아니면은 크게 변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한번 디트로이트 사이드에다가 뭐 프렌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네소타 대 신시내티 경기. 이것도 데이비 페스타랑 라우더가 붙는데, 레트 라우더도 신인이고 페스타도 신인인데요. 뭐 페스타는 올 시즌 한 11경기, 라우더는 3경기 정도 치렀는데, 페스타도 미네소타 팀 내 1위 유망주였었고, 투수 중에서는 라우더도 아마 팀 내 1위 유망주일걸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다는 건데, 요즘의 폼 자체는 라우더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뭐 페스타는 많이 뛰었고 라우더는 얼마 안 뛰었는데, 라우더가 3경기 동안 뭐 4이닝, 6.1이닝, 5이닝 이렇게 던지면서 피홈런도 하나도 없고 볼넷도 좀 적은 편이에요. 직전 경기는 볼넷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방어율 자체가 3경기 동안 꽤나 준수한 편이에요, 라우더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라우더한테 조금 더 있다. 반면에 데이비 페스타, 이제 스토프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전에 간만에 또 다시 재콜업이 돼가지고 8경기 동안 잘했었거든요. 특히 삼진 숫자가 제일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 천사한테 4이닝 동안 사실점 맞고 볼넷도 3개로 많아지고 이러면서 직전 경기에 조금 부진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네소타는 현재 파블로 로페즈 정도 말고는 딱히 이제 베일리 오버도 좀 믿어야 되고, 사실은 걔네들 말고는 선발진에 믿을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이제 미네소타가 한 2경기 정도는 잘했는데 다시 신시내티와의 시리즈에서 5안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물론 뭐 코레아도 돌아오고 루이스라든지 이런 애들 다 돌아오기는 했어요, 미네소타가. 근데도 빠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 여기 밑에 보면은 내일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 미네소타 잘 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했던 5안타를 기록했던 경기도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2번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OPS가 다 8일인가 그래서 8일인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좋은 OPS를 자랑할 때도 못 쳤다. 그게 요즘 미네소타여가지고 저는 한번 신시내티의 프렌이라든지 최대 일반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는 신시내티가 많이 못 쳤거든요. 한 9경기 동안 한 자리 숫자한타에 그치고 그랬는데, 어제는 리처드슨 상대로 15안타에 2홈런을 갈기면서 11점으로 그냥 박살을 냈다. 지금 미네소타가 한창 와일드카드 레이스에 되게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저는 좀 밀릴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나 시애틀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밀릴 가능성이 꽤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신시내티에 한번 풀엔 고춧가루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양키스 경기. 이거는 저는 분위기가 매우 상반된 것 같아요. 어제 그 양키스가 보스턴 상대로 한 2번의 시리즈를 전부 가져가면서 그 어제 게리 콜 등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상대도 브라이언 베오. 양 팀의 지금 현재 폼이 가장 좋을 만한 애들이 맞붙은 경기였는데 게리 콜이 잘하다가 갑자기 데버스를 그냥 걸렀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맞고 그냥 어제 게리 콜이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는데 이 시리즈에 좀 향방을 가르는 실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 이후로 바로 보스턴이 빠따로 제대로 응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게리 콜이 그야말로 무너졌잖아요. 명확하게 흐름이 보스턴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단순히 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멘텀들이 확실히 보스턴이 가져오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내일도 로돈이랑 크로포드가 붙는데요. 사실 둘 다 올 시즌에는 그냥 그저 그래요. 로돈은 생각보다 승수는 많지만은 시즌 초반에 잘했고 요즘에는 그냥 오락가락하는 수준입니다. 구속이나 성적이나 모두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크로포드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 전에 이제 최근 10경기 중에 앞선 5경기는요 피홈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키스도 만나가지고 4.2이닝 동안 3피홈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이후 5경기는 나름대로 회복세에 있다. 특히 방어리나 피홈런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요즘에는 좀 좋아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더구나 크로포드는 제가 몇 번 대 양키스전 성적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조금 처맞기도 해가지고 직전 경기도 그렇고 9경기 동안 2.83인데요. 통산 이 양키 스타디움 원정 가서는 4경기 동안 0.60으로 매우 훌륭했었거든요. 이런 크로포드의 대 양키스전이라는 특수성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빠따적으로 저는 명확하게 분위기가 보스턴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저는 꾸준하게 두 팀 다 빠따를 못 쳐가지고 언더오버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직전 경기 때 지금 요즘에 묘시다라든지 데버스도 그렇고 보스턴 애들이 전반적으로 빠따가 저는 양키스보다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한번 보스턴의 뭐 프렌이라든지 뭐 최대 1반승까지 보도록 하고 오바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거는 명확하게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물론 내일도 이렇게 보스턴이 좌한 상대를 원정 낮 경기에 못 치지 않냐, 양키스는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에 잘 친다더라. 물론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겠지만은 저는 현 시점에서 모멘텀 자체는 보스턴이 가져왔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워싱턴 대 마이애미. 맥켄지 고어랑 올러가 붙는데 이건 별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맥켄지 고어는 그 전에 잘하고 있었거든요. 한 7경기 동안 졸라 못하다가 3경기 동안 잘해졌는데 직전 경기 애틀랜타한테는 좀 고전을 했습니다. 3.2이닝 동안 7실점을 했는데 사실 이게 투아웃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땅볼로 이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실책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뭐 홈런 맞고 장타 맞고 이러면서 점수가 많이 늘어갔어요. 이래서 직전 경기는 3.2이닝 동안 7실점이나 했는데 자책점은 이 자책밖에 없었다. 고어가 던지는 동안 팀이 실책을 2번이나 저지르는 바람에 재수가 그야말로 옴붙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어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직전 경기는 너무나도 좀 불운이 있었고 원래 고어가 애틀랜타 상대도 잘해요. 근데 좀 불운도 많이 있었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고는 싶어요. 한동안 안 좋다가 이제 슬슬 반등하려고 하는데 운이 없던 거라 가지고 애덤 월러 같은 경우 마이애미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6이닝 무실점도 해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콜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옛날에 오클랜드 때도 그냥 콜업됐을 때마다 매번 별로였었거든요. 그나마 올 시즌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야. 그래서 별로 기대치는 많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5.1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두드러 맞기도 하고 지금 양팀 다 사실 빠따적으로는 제가 매번 올 시즌을 이미 던진 애들인데 빠따는 가끔 꿈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는 빠따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마이애미가 요즘에 6경기 동안 전부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1승 5패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양팀의 상대 전적이 이제 10대 2 정도로 워싱턴이 원래는 8대 0으로 앞서 나가다가 10대 2까지 됐는데 뭐 이렇게 마이애미의 고어 같은 경우는 워싱턴의 고어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한테도 강한 면모가 있긴 했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통산 피안타율이 35타석에 1-1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워싱턴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좀 오바가 나올 타이밍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바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고어가 오늘 경기 잘한다면 언더가 날 것 같고 조금 고생한다면 오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저는 다음 필라델피아 대 매치 경기. 사실 이게 매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요즘에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중에 여기 이제 3등까지 매치 자리까지 이렇게 포스트시즌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매치는 마침 같은 지구 애틀랜타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승률이 승수가 동률이에요. 타이브레이커에서 매치가 앞서가지고 위쪽에 있는 상황인데 매치는 그 지구 1위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가진 필라델피아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 매치는 지금 어떻게든
한 점이라도 애틀랜타랑 차이를 벌려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를 상대를 하고 있다. 내일도 근데 데이비 피터슨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얘가 꾸준하게 잘해주다가 직전 경기가 올 시즌 처음으로 이닝보다 실점이 많았던 경기였었어요. 토론토한테 4.1이닝 5실점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무너졌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엄청 우수했었거든. 직전 경기에 흐름이 끊긴 점이 아쉽다. 반대로 산체스는 올 시즌 좀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뭐 2점대 방어도 보여주고 작년보다도 싱커의 구속이 2마일가량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 제가 주목을 많이 했는데 근데 최근 5경기 동안 일단 2.14로 회복세에 있고 굉장히 좋아요. 특히 피홈런 억제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요즘 들어서 구속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올 시즌에만 산체스가 작년 대비 구속이 2.3마일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즌 평균 94.4마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95마일을 찍었다고 했었고 요즘 보면은 바로 직전 경기 그전에도 96마일을 찍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싱커의 구속이 95.8마일을 찍었다. 요즘 이 산체스가 말이 안 돼. 작년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구속이 한 4마일가량 증가를 한 셈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좌완 투수인데 싱커 구속이 4마일이 늘었다. 이거는 그냥 투수의 클래스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완인데 싱커 구속이 95한 6마일을 찍는다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매치가 분명 갈 길은 바쁘지만은 이거 오늘 산체스 상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피터슨도 필라델피아 애들한테는 상대 전적 같은 부분들이 썩 좋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잠깐 보면은 피터슨은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피해 안타율이 한 3할 정도 되는 것 같고 산체스는 비교적 2, 4할 정도로 매치 애들한테는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매치가 분명 갈 길은 바쁜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마침 필라델피아 어제 하퍼가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동안 홈런이 없다가 어제 멀티 홈런을 깐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자체도 필라델피아가 조금 이제 반등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필라델피아 승사이드나 뭐 언더 가는 거는 매치에 피터슨이 잘해줄 경우 그런 경우고 저는 필라승에다가 언더 그만큼 산체스를 많이 신임하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물론 뭐 매치가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전 낮 경기 잘 친다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산체스의 요즘 폼 자체를 조금 더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켄자.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켄자를 가고 있거든요. 아까 봤던 그 아메리칸 리그 이번에 아메리칸 리그로 가볼게요.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보면은 켄자는 지금 볼티모어와 2승 그리고 미네소타랑 4승 차이로 올 시즌 아마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무조건 갈 것 같아. 같은 지구 라이벌이 미네소타한테도 4승 차이로 벌어지는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만 잘하면은 볼티모어도 따라잡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켄자는 좀 열을 내준다면은 와일드카드 전체 1위 팀은요 바로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 가장 승수가 낮은 지구랑 바로 붙어요. 디비전 시리즈로 2등 3등끼리는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하니까 이 켄자 입장에서는 볼티모어 현재 바다도 엄청 안 터지고 이런 시점이어서 켄자는 조금만 힘을 내면은 1등도 탈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켄자는 미네소타랑 차이를 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전히 동기부여는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내일 상대가 이제 제러드 존스. 제가 이제 뭐 미치 켈러를 만나든 와카가 나왔으니까 미치 켈러를 만나든 와카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다. 켄자가 뭐 이제 보통 루고라든지 와카 이런 애들이라든지 뭐 싱어, 레이건스 다 괜찮은 선발들이에요. 저는 그나마 그 중에서는 싱어가 나올 때는 조금 꿀리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나오는 싱어도 꽤 괜찮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좀 기복이나 이닝 같은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점 이런 게 거슬리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요즘에 최근에 원정에서 3경기 동안 다 퀄리티 스타트급 해주기도 하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러드 존스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첫 경기 때만 고전하고 6.1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정도로 좀 폼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켈러보다는 까다로울만 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 저는 그래도 제가 어제도 켄자의 이제 토미팸 같은 얘기도 하고 빠따 분위기상으로 지금 켄자의 얼굴들이죠. 바위비트 주니어라든지 살비 페레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100타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빠따에는 분명한 캐리 머신도 있고 분위기도 뭐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해줘야 될 때 해주는 득점권에서 이런 찍어 누르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켄자가 프렌을 받았으면 프렌을 가는 게 맞고 최대 또 일반승까지 한번 노려보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켄자를 응원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버리는 경기입니다. 원래는 토론토가 제가 맨날 요즘에 되게 잘하고 있는 보우덴 프란시스라든지 베리오스, 거스먼 이런 애들 나올 때는 토론토를 충분히 건드려볼만 하다. 근데 그 외에 베이시나 야리엘 로드리게즈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얘도 뭐 최근 6경기 동안 이렇다고 하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간만에 좀 잘하긴 했어. 근데 그러려면 토론토가 좀 불펜도 많이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도
가끔 잘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휴스턴 상대로 그 저기 누구냐 브라운이랑 막 6.2이닝 먹어주고 잘할 때도 가끔 있는데 정말 손에 꼽고 평소에는 이닝 팀도 그렇고 별로 기대감이 없는 선수거든요. 반대로 미콜라스 역시 요즘에 안 좋기도 하고 그나마 원정에서는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원정 3경기 동안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4이닝밖에 못 먹고 4이닝 4실점 4이닝 5실점 4이닝 5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 경기는 안 가는 게 맞아 보이고 분위기상으로는 그나마 토론토가 조금 나아 보인다 그 정도 얘기만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대 템파베이 경기. 이거는 선발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블리가 그 클리블랜드 요즘 로테이션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알렉스 코비 손톱 부상, 라이블리는 엉덩이 부상으로 직전 경기도 얼마 못 뛰었거든요. 라이블리가 2이닝 만에 내려갔어. 2이닝 만에.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로테이션에 합류를 했다고 하고 오늘 얼마나 던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다. 6경기 동안 이닝도 별로고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은 셈입니다. 방어율도 별로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라이블리는 제가 몇 번 승수라든지 방어율 보면은 충분히 돈값을 했다 이랬지만은 글쎄요 오늘 경기는 부상도 약간은 좀 여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까다로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경기를 클리블랜드를 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브래들리 때문에 그럽니다. 브래들리. 타지 브래들리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올 시즌에 좀 데뷔가 늦었는데요. 초반에는 졸라 잘했습니다. 9경기 동안 0.82에 이닝 히팅도 좋아, 피홈런도 적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9위를 자랑을 하다가 최근 8경기, 그러니까 졸라 잘했던 기간도 긴데 못한 기간도 긴 거예요. 최근 8경기 동안 이닝 히팅도 아쉽고 방어율 8.27에 피홈런도 12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승리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타지 브래들리 등판이어가지고 라이블리가 나와도 충분히 클리블이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올 시즌에 얘네들 맞대결상으로 평균적으로 6번 동안 4.7점밖에 안 났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래갖고 언더를 본다고 했는데 클블이 6대1로 언더 내면서 이겼었고 근데 나는 얘네들의 맞대결이면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네들 둘 다 맞대결상으로도 매번 언더였었고 최근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 클리블랜드 언더 8번, 템파베이 언더 9번 이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언더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투수들의 요즘 컨디션을 봤을 때는 나는 그냥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 좀 시각이랑은 크게 다르게 보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은 별로 없고요. 클브슨의 오바 정도만 던지고 이 경기는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화싹 대 오클랜드. 시언 버크랑 시어스가 붙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길게 생각할 건 없어. 그나마 어제는 화이트삭스가 오클랜드한테 또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화싹은 앤드류 베닝텐디가 진짜 클러치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끝내기 홈런 쳐가지고 이겼는데 어제는 화싹도 생각보다 잘 썼습니다. 얘네들이 16안타를 쳐가지고 또 이제 연패를 끊어냈다. 제가 몇 번 화싹은 올 시즌은 계속해서 맨날 말하는 게 리그 역사상 최다패 기록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즌이다.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어떻게든 5할 승률 이상을 해가지고 120패보다 좀 적게 해야 된다. 앞으로 5패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아마 6패 정도 하면은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시즌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화싹이 올 시즌에 아주 개판 오브 개판인데 반대로 오클랜드는 제가 후반기 들어서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꽤나 승수가 많은 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패배를 했어. 과연 내일 또 화싹이 이길 수 있냐? 이런 구도에서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JP 시어스 정도면은 최근 8경기 동안 방어율도 2.81에 괜찮아요. 다만 이 중에 8경기 중에 7이닝 이상을 5번이나 먹었는데 기복이 있습니다. 한 번씩 3.2이닝 7실점, 6이닝 5실점으로 자빠질 때가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올 시즌 내내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었고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는 6경기 정도 꾸준하게 다 이제 퀄리티 스타트 이상 혹은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 경기는 좀 편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화싹이 동기부여가 엄청나기는 해. 역사상 이런 최악의 팀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다.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 어제가 그런 게임의 대표적인데 과연 화싹이 연승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오클랜드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음 콜로라도 대 시컵 경기. 퀀트리랑 핸드릭스가 붙는데요. 저는 핸드릭스는 맨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구발로 먹고 사는 그런 친구라고 했는데 얘 이제 최고 장점이 체인지업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체인지업까지 나락을 갔다. 마이너스 11 정도로 가치도 낮게 평가받고 있고 싱커도 마이너스 11이고 그야말로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 보여. 이런 좀 수치상으로는 되게 안 좋은데 그나마 종종 잘해줄 때가 있다. 최근에 5이닝 2실점, 4.1이닝 2실점 정도로 그나마 좀 사람답게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오늘 경기 또 원정인데 뭐 직전 경기도 다저스전 원정이긴 했습니다. 4.1이닝 2실점으로 그나마 잘했는데요. 최근에 홈에서는 4경기 동안 3.43 꽤 괜찮죠. 근데 원정에서는 4경기 동안 이닝도 별로
방어율도 8.29 이런 식이어가지고 원정에서 나온 핸드릭스는 꽤나 걱정이 된다. 더구나 오늘 또 콜로라도잖아요. 쿠어스 필드인데 이제 핸드릭스가 쿠어스 필드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게 얘가 좀 전성기이던 2018년이 마지막이거든요. 통상 쿠어스는 뭐 3.64 정도로 잘했어. 근데 그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적이니까 전성기가 아니고 지금은 완전 마탱이가 같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 핸드릭스는 꽤나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퀀트릴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올 시즌 내내 생각보다 쿠어스에서는 잘했습니다. 퀀트릴도 얘도 이제 부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로테이션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셈이야. 한 일주일 정도 결장한 다음에 그러고 돌아왔는데 공을 많이 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콜로라도나 시카고 컵스에 빠따가 그리 나쁘지만 않습니다. 두 경기 모두 다 14점, 뭐 11점 이런 식으로 점수도 많이 났는데 직전 경기는 딱 그냥 언저리에 걸쳤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선발들이 좋았었거든요. 프리랜드 대 타이온 둘 다 요즘에 폼이 괜찮았었어. 그래가지고 사실 선발 구간에서는 점수가 별로 안 났어요. 한 3점 정도밖에 안 났는데 불펜 구간에서만 점수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한 8점 정도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오바 목전까지 갔다가 언더가 났는데 저는 내일은 그 전이랑은 좀 달리 편하게 오바를 봐도 될 만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보면은 곰버랑 아사드 대결이었는데 초반에 뭐 2점 3점 났지만은 선발들은 얼추 잘 버텼어요. 근데 또 이제 불펜 구간에서 7회 이후로만 8점이 나는 그런 승부였어가지고 얘네들 맞대결이 계속해서 불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선발에서 조금 만만해 보이고 불펜 역시 요즘에 사고를 매번 치고 있다. 소모도도 많은 상황이고 이러면은 저는 11.5면은 그냥 오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프 대 샌디에이고 경기.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데이가 유력합니다. 비벤스가 나오고 샌디에이고는 페레즈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페레즈가 샌디에이고 영입 직전까지만 해도 되게 잘했어요. 피츠버그에서 한 경기 잘하고 이후에 샌디에이고에서도 7경기 동안 2.84 정도로 아주 훌륭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 조금 못 미쳤었거든요. 그러다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6.1이닝 무실점 피칭 해주면서 확실히 샌디에이고에서 뛰는 페레즈는 약간 다르다. 이런 냄새를 풍기고는 있습니다. 요즘 활약 자체는 괜찮다는 소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별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 아마도 이제 뭐 트리스탄 백이라든지 루프 이런 애들이 좀 길게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올 시즌 불펜 데이는 사실 작년만 못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빠따 차이가 좀 커. 샌프란시스코 요즘에 또 빠따가 5안타, 4안타, 5안타 한 번씩 미러키 상대로 17안타 치고 이럴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이상한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 기록 중이거든요. 요즘에도 또 한 번씩 가끔 빠따가 터질 때는 있다. 하지만 정말 가끔이고 반대로 샌디에이고는 지금 11안타, 4안타, 12안타, 17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빠따적으로 분위기는 훨씬 더 샌디에이고가 나아요. 제가 어제도 이 원정 샌디에이고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타율이 한 3푼가량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발도 페레즈가 꿀릴 것도 없고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 운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번 샌디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배당 대비 충분히 샌디에이고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불펜 데이 때 계속해서 바뀌는 투수한테 적응을 못할 가능성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언더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샌프가 못 치기도 하고 페레즈 공략이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 경기 천사 대 휴스턴 경기. 케이든 데이나라는 친구인데 천사의 원래 투수 1위 유망주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1이닝 만에 5실점 3피 홈런으로 그야말로 개쳐 맞았습니다. 데뷔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잘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 개쳐 맞았어요. 역시나 메이저리그의 벽은 높구나.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0.57에 되게 잘했는데 바로 메이저리그 벽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었고 휴스턴은 일단 뭐 로네 블랑코가 딱히 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5경기 동안 2.82로 조금 회복세에 있다가 직전 경기는 2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애리조나전에. 이게 휴스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휴스턴이 포스트 시즌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뭐 6인 로테이션 이렇게 돌리다가 아마 포스트 시즌 맞춰가지고 4선발, 5선발 이런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선발 로테이션에서 타락시킨 게 블랑코인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프레모 발데즈라든지 키쿠치라든지 헌터 브라운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블랑코를 이렇게 좀 불펜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불펜으로 나올 때 2이닝 동안 삼진 막 5개 잡아주고 그리고 그때 뭐 구속 같은 것도 보면은 짧게 던지니까 평소보다도 구속이 엄청 올랐어요. 보면은 막 커브도 3.5마일 올라, 체인지업, 슬라이더, 포심 전부 다 구속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이닝 던지니까 그런 거였었고 어쨌든 이렇게 짧은 이닝에서 집중을 할 수 있으면 블랑코 역시 충분한 활약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뭐 6인 로테이션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블랑코의 요즘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 와중에 빠따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이거 오바를 낼만 했다.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못 미쳤고 휴스턴 오늘 또 5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휴스턴이 최근 8경기 동안 한 번 빼고 전부 다 주라이스 안타를 치고 있어요. 12안타, 14안타, 12안타, 10안타, 중간에 한번 9안타, 그 다음에 12안타, 14안타, 10안타. 휴스턴의 빠따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카일 터커도 복귀하기도 하고 완전체의 휴스턴은 역시나 강하구나, 이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천사는 최근 7경기 동안 1승 6패 또 부진하고 있거든요. 매번 말하지만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꼴찌와 1위 팀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했었었고, 저는 또 한번 휴스턴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이 조금 별로라 가지고 혹시라도 휴스턴이 이 마운드 운영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점, 블랑코한테 과연 얼마나 긴 이닝을 맡길 것이냐, 이런 점들이 문제될 수는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만 조금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애틀 대 텍사스 경기, 이거는 뭐 다른 거는 얘기할 거 없고, 요즘에 얘네들의 맞대결 구도에서 텍사스가 디그롬 올려보고 슈어저 올려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디그롬 올렸을 때는 졸라 잘했습니다, 디그롬이. 그리고 어제 이제 슈어저를 올렸을 때는 4이닝 동안 2실점 정도 그럭저럭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텍사스가 4대2로 앞서고 있었는데 역전을 당했습니다. 지금 얘네들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시애틀이 역전하는 구도거든요. 루크 랄리가 또 홈런을 갈겨가지고 이 경기를 동점을 맞추고, 시애틀이 얘네들이 또 탄수도 많이 날렸어. 아로자레나 또 병살 오지게 하고 이러면서 막 경기가 이제 9회 말인가까지 갔는데 거기서 시애틀이 경기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로자레나의 이런 좀 행운의 안타랄까?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무튼 얘네들의 요즘 빠따 구도는요, 시애틀이 꽤나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고, 내일 선발 구도상으로는 히니는 요즘에 나쁘진 않아. 올 시즌 내내 이 정도 성적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홈이랑 원정 차이, 최근 4경기 동안 홈에서 2.76인데 원정은 이닝도 많이 못 먹고 6.63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합니다. 반면에 이제 컵이 그냥 요즘에 기복이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뭐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하더니 바로 다음 경기 5이닝 5실점으로 두드러 맞고, 특히 그냥 요즘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닝 팀도 아쉽고 실점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방어도 지금 개받고 있는데, 그나마 내일 경기 커비를 좋게 볼 만한 요소라면은 텍사스 상대로 아주 그냥 그 저승사자라는 점이거든요. 통산 커비는 텍사스 상대로 7경기 동안 1.08이었다. 마헨이 4번이나 된다. 7경기 동안 1.08로 매우 호투를 한 것 치고는 마헨은 좀 적은 편인데, 어쨌든 커비는 최근 텍사스 상대로 막대결 5연승 중인데다가 피홈런도 그 6경기째 안 맞고 있거든요, 텍사스 애들한테는. 이런 점들은 커비한테 조금 웃어주는 것 같아. 다만 요즘에 이 커비의 컨디션은 그렇게까지 좋은 시점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걸리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빠따에서 시애틀이 꽤나 열일을 해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시애틀 승사이드라든지 오바 생각도 조금은 나는데, 커비가 이런 식으로 텍사스를 묶어준다면은 오바는 좀 빡세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애틀 승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미러키 경기인데 잭 갤런이랑 DL 홀이 붙습니다. 홀도 지금 얘가 이제 코빈 번즈 트레이드의 반대급부로 온 선수인데, 시즌 초반에 몇 번 나오다가 한 5달 만에 다시 복귀한 셈이거든요, 선발 로테이션에. 근데 뭐 3경기 동안 12.2이닝에 0.00, 첫 경기 7이닝 그 더블헤더로 치른 다음에 그 다음은 짧게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무실점 피칭 중이긴 합니다. 내일은 얼마나 길게 던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콜업 시키고 나서는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요즘에 잭 갤런 요즘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5이닝 5실점하고 이런 적이 있지만은 최근 2경기 샘프랑 텍사스한테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더구나 갤런은 미러키 애들 상대로는 통산 7경기 동안 1.93으로 상당히 상대를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선발은 저는 갤런의 우세를 봐야 된다고 싶고, 지금 빠따상으로 어제는 미러키가 아주 졸라 잘 쳤어요. 16안타에 4홈런 치고 이랬는데, 애리조나가 내일은 좌한 상대로 오면서 낮 경기 때 1.017 오피스가 엄청 뛴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 한 3달 정도 OPS 1등 팀인데, 특히나 좌한 상대로 오면서 낮 경기를 할 때는 빠따가 대폭발을 한다더라.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떤 애들을 상대를 했나 보니까 텍사스에서 대활약을 하던 코디 브래드포드를 아주 그냥 격파를 했었고, 그전에도 뭐 키쿠치 같은 애들, 얘네들한테도 한 5점가량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리조나의 빠따도 미진스럽고, 내일은 얘네들이 뭐 어제도 졌지만은 14안타 1홈런 이렇게 쳐주면서 미러키랑 안타 숫자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복귀할 애들도 많이 복귀하기도 하고, 어쨌든 애리조나는 최근 6경기 중에 5번을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다. 그 전에 막 4경기 동안 홈런 14방 쳤습니다 이랬는데, 이후로 홈런 페이스는 조금 줄었지만은 충분히 빠따의 결은 아직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나마 좀 거슬리는 점이라면 미러키가 졸라 못 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잘 쳤다, 이게 거슬리긴 한데, 선발이라든지 빠따 이런 뭐 스탯상으로 수치상으로는 확실하게 애리조나 쪽이 우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애리조나 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틀랜타 대 다저스 경기. 모튼이랑 뷰러가 붙는데요. 이거는 일단 뭐 선발도 모튼이 나쁘진 않아. 일단 뷰러가 못합니다. 저는 이제 토미존 2차 수술 이후에 뷰러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갖고 한 번 또 마이너리그 내려갔다가 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고 나서 5경기 동안 뭐 6.14다, 피홈런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뷰러의 엄청난 포심 구속들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요즘엔 뷰러가 만만한 편이에요. 그리고 찰리 모튼 6경기 동안 2.88 정도로, 저는 맨날 찰리 모튼이 나이도 40줄에다가 커브는 잘하는데, 여전히 커브는 잘 던지는데 구속도 슬슬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활약이 괜찮아요. 직전 신시내티한테도 6.2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버텨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얘네 둘간의 시리즈에서 애틀랜타가 좀 빠따 회복세가 많이 보이거든요. 다저스와의 두 번의 시리즈에서 적재적소에 너무 잘 쳐. 물론 이제 작년만큼의 그런 화력은 아니에요. 홈런도 없는 편이고, 어제도 경기 보면은 확연하게 애틀랜타가, 물론 이제 세일 등판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슈벨렌바흐 넥 맞대결도 그렇고 세일 대 플레어티 맞대결도 그렇고 빠따가 확연히 애틀랜타가 적재적소에 잘 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까 양키스 대 보스턴처럼 빠따적인 흐름이 나는 애틀랜타가 지금은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선발도 애틀랜타가 안 걸리고 불펜도 애틀랜타가 안 걸리고 빠따도 애틀랜타 쪽이면은 저는 이거 애틀이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가지고,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애틀의 프랭 같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애틀랜타 승사이드,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오바도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